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영웅신화 마지막 편으로 오디세우스 쪽을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는 또 뭐 오디세이아라고 되어 있고 발음 때문에 뭐 오디세이아 이렇게 읽는 데도 있고 오디세우스라고도 하고 뭐 어쨌든 동일 인물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그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트로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환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모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메로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해가 이제 우리 장편 그 서사시가 있는데, 이 오디세이아가 오디세우스의 노래라는 그런 뜻의 서사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은 몸담이 담겨 있고, 일리아스와 같이 24권 12,110행 이렇게 이루어진 대서사시입니다. 그래서 일리아스보다 약간 늦게 나온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트로이를 함락시킨 후 기항하는 그 오디세우스가 겪은 10년간의 모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1권에서 4권까지는 오디세우스의 고향 그 이타케와 또 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오디세우스의 아내인 그 페넬로포 있죠? 그 페넬로포와 결혼하려는 여러 구원자들의 행동이나 또 그에 맞설 힘을 갖지 못한 아들이 이 아테나 여신의 아내를 받아서 아버지 소식을 알아보려고 길을 떠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4권에서는 이제 드디어 오디세우스가 등장하는데, 이후 12권까지 그 떼목을 타고 칼립소 섬을 떠난 오디세우스가 이제 그 파이아케스 사람들에 의해 구요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왕의 궁전에서 거행된 잔치에서 뭐 노래를 하는 음유시인, 자신의 몸 이야기, 이런 걸 이제 노래를 하고, 마침내 자기 스스로의 그 파란만장한 모험을 이야기하는 내용, 이런 게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13권에서 24권까지는 이 오디세우스의 귀향, 그리고 그 후 고향에서 아내와 그 아내의 구원자들을 응징하고 화해하는 이야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잠깐 봤지만, 워낙 이 후세 그 문학 작품이나 예술의 원형이 된 소재가 된 작품이라서 우리가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보기 앞서서 오디세우스의 몸 경로 해가지고 이제 그림이 있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유명한 미술관, 국립미술관 이런 데 많이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모험을 하는 그 경로가 지도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아테나 여신의 분노를 사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포세이돈 신의 분노를 일으켜서 10년 동안이나 많은 고난을 겪었죠. 다른 귀향한 다른 그리스 장수들처럼 그 장수들, 다른 그리스 장수 중에서는 이렇게 오디세우스처럼 위험하고 이상한 모험을 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디세우스만 유독 그렇게 모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볼 예정인데, 그러면 저번 시간에 이제 오디세이아와 관련된 그 내용 조금 맞아봅시다. 예. 코스를 격려하다,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텔레마코스가 등장하죠. 텔레마코스는 오디세우스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텔레마코스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트로이 전쟁 10년의 시간이 흘렀었고요. 그리고 그가 돌아오는데 10년의 시간이 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텔레마코스가 제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서 이제 아버지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수소문도 하고 또 아테나 여신한테 물어보러 가죠. 아버지 소식을 알아보려고. 자,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는 트로이 전적으로 떠나갈 때,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적으로 떠나갈 때 텔레마코스는 어머니 페넬로페의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번도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 그런 아들이 바로 텔레마코스입니다.
이 오디세이아는요, 전체의 이 스토리 구조가 일리아스와는 조금 더 복잡해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텔레마코스를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가 전체 오디세우스의 이야기 속에 끼어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조금 더 후에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자, 오디세이아를 처음에 딱 보면 이와 같은 서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들려주소서 무사의 여신이여, 트로이아 신성한 도시를 파괴한 뒤에 많이도 떠돌아다녔던 임기응변에 능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시를 보았고 그들의 마음을 알았으며 바다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전우들을 귀향시키려다가 마음속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게 서사시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문장이 이런 식으로 좀 운율이 있죠. 시적인 문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 5분까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가장 띄는 그런 단어는 마음속으로 당한 그런 고통, 수많은 고통에 관한 기록이죠. 그가 그의 고향 이타키오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가 바다와 섬들과 수많은 곳에서 겪어야 됐던 그 많은 고통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도 역시 이 고통의 문제가 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고통의 문제는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그가 겪어야 됐던 수많은 고통들이 이 오디세이아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요, 일리아스의 주제와 좀 대조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일리아스는 아킬레스의 분노죠. 그래서 분노에서 시작해서 공감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일리아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오디세이아는 고통이 그 핵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문이 지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신들의 회의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들이 따로 올림푸스 정상에 모여서, 제우스 신전에 모여서 신들이 회의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 트로이아 용사들이 모두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아를 떠난 지 1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그의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이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로이아가 메가트로인데 그게 참여했던 이제 그리스 군들을 말하죠. 그 장병들 중에 대부분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은 돌아갔고 오디세우스가 이제 못 돌아갔기 때문에 그죠?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오디세우스를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올림푸스에 모여서 올림푸스 신전에 모여서 이제 그의 귀향을 논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디세우스의 상태는 어떨까요? 지금 오디세우스는 어디 있었냐면 여신 칼립소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오기귀의 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신 칼립소가 자신의 섬으로 찾아오게 된 오디세우스에 반해서 그를 9년 동안이나 가둬두고 있었고요. 사실 그 9년 앞에는 1년 동안 이제 오디세우스는 수많은 고통들을 여러 곳으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오디세우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요. 자, 칼립소에서 9년이나 있었다는 게 10년 중에 엄청난 분량이죠. 그 세월을 1년 동안 수많은 모험을 했고 9년 동안 칼립소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오디세우스는 오기귀의 섬에 칼립소 여신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오디세우스 안에 페넬로페는 어떤 상태가 있을까요? 그는 수많은 구원자들에게 몹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남편 없이 이제 혼자 수조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것은 서양 그런 문학에서 또는 서양사에서 좀 특이한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그의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자 혼자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수많은 구원자들이 남편 오디세우스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왕국을 탈취하기, 왕국의 이제 왕의 자리를 노리고 이제 이 미망인에게 전부 다 수많은 그 구원자들이 돌진한 거죠. 그에게 구원을 하는, 그리고 이 구원자들은 늘 오디세우스의 집에서 떠나지 않고 오디세우스의 재산을 흉내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아내 페넬로페와 그의 아들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자, 텔레마코스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자,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구원자들 사이에 앉아있던 그는 어디선가 호련히 아버지가 나타나 온 집안에서 이 구원자들을 내쫓으시고 몸소 명예를 차지하시고 재산을 다스렸으면 하고 마음속으로 훌륭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마코스는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고 20살 청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그 구원자들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아버지가 나타나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연약한 청년으로 변하는, 그래서 일종의 성장소설적인 모티브가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오는 귀향 모티브가 그 안에 또 큰 모티브로 자리 잡. 자, 광고가 또 있습니다. 자, 요 광고를 건너뛰고, 자, 그러니까 일리아스보다는 조금 스토리의 구조가 좀 복잡한 모습을 띠는 것을 또 그의 아들 텔레마코스가 몹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그림에서, 문제 설정을 그죠? 예. 초반부에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회의가 열려서 이 가족의 아픔을, 그렇죠. 이 가족의 아픔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또 공평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공평하지 못한 그런 포세이돈의 처사가 책임이 사실 좀 생각되어서 크죠. 예. 자, 이들을 돕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신들의 회의에서 이제 아테네가 제우스에게 청혼을 합니다. 최고의 통치자시여, 현명한 오디세우스가 집에 돌아가는 것이 지금 진실로 축복받은 신들의 마음에 드신다면 우리는 신들의 사자인 아르고스의 사례자 헤르메스를 오기기의 섬으로 보내 머리를 곱게 따은 요정 칼립소에게 참을성 많은 오디세우스의 귀향이라는 우리의 확고한 결정을 지체 없이 알려주게 하여 그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이타키에 가서 오디세우스의 아들을 격려하고 마음속에 용기를 불어넣어 줄 거예요. 이제 아들이 어쨌든 아테나를 찾아간 게 많은 도움이 됐죠. 그리고 이 아테나가 지혜의 여신 아닙니까? 아주 언변술도 뛰어난데 지혜롭게 말을 잘한 것 같아요. 아테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들의 회의에서 결정이 내려진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전령의 신 아르메스가 칼립소가 사는 오기귀의 섬으로 가서, 아르메스가 아니까 헤르메스죠. 발음이 조금 헤르메스입니다. 이 칼립소 여신에게 신들의 결정을 알려주고요. 그래서 지체 없이 오디세아가 떠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테네가 이타키에 가서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에게 용기를 불어주겠다. 이것이 이제 신들의 결정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도 볼 수 있듯이 두 가지 주제가 등장한다고 그랬죠. 오디세우스의 귀향과 그 다음에 그의 아들 텔레마코스가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아테네의 모습, 그리고 거죠. 어른으로 성장하는 성장 모티브, 이 두 가지가 오디세이아 이야기 전체에 깔려있는 그런 을 떠나면 되는데 너무 돌아가지 못하니까 신들이 간섭한 겁니다. 자, 신들의 회의에서 아테네는 선언을 했었죠. 자기는 오디세우스의 고향 이타키로 가서 그의 아들 텔레마코스를 격려하기로 그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버지의 친구 멘토르로 변장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이름이 멘토르죠. 우리가 멘토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멘토르라는 사람은요. 오디세우스가 그의 고향을 떠날 때 가족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던 그런 친구가 바로 멘토르인데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테네 여신은 이 텔레마코스에게서 나타날 때 멘토르의 모습으로 분장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이 멘토르로 변장한 아테네의 모습입니다. 아테나죠. 아테나 여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리스인들의 가치관의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이 환대라는 개념인데요. 크세니아입니다. 모든 문학 가운데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만 특별히 이 오디세이아의 세계에 있어서는 이 크세니아, 환대라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지역에 들어갔을 때 낯선 사람을 환대하거나 환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문화가 문명인이냐 야만인이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환대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낯선 사람이 방문을 했을 때는 존경심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먼저 잘 대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고 음식을 제공을 해주고 먼저 잠자리를 제공해 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에게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나중에 던져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인들의 사고방식 가운데는 그 낯선 사람이 신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은 또한 이제 그 주인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되고요. 떠날 때 손님은 통상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선물로 주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원적으로 hospitality라는 단어,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다 어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안내하고 하인들을 시켜서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텔레마코스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충분하게 식사를 마치고 텔레마코스는 그 나그네가 누구이며 어떤 일로 이곳에 방문했는지 묻습니다. 전형적인 크세니아의 개념이죠. 이제 아테네가 자신을 멘토르라고 소개를 하고요. 할아버지 라에르테스 시절부터 교류가 있었고 아버지 오디세우스와도 교류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제 무역을 하러 가는 도중에 오디세우스가 고향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러 왔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자꾸 이제 아테네라고 썼는데 아테나 여신을 말합니다. 아테네는 또 도시 이름이니까 여러분 헷갈릴 수 있죠. 아마 오타인 것 같아요. 아테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야말로 텔레마코스가 듣고 싶었던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의 생사를 지금 알 수 없는데 그런 10중8구 아버지는 죽었다고 생각해서 실망해 있었던 텔레마코스에게 이것은 담배와 같은 그런 소식이 될 것입니다.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를 격려하고자 하는 그런 아테네 여신의 마음이 담겨진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의 의사에 반해 억류하고 있을 것이요 라고 멘토르로 분장한 아테네가 지금 텔레마코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그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다. 용기를 주는 거죠. 예. 자, 텔레마코스에게 멘토르는요 두 가지를 조언합니다. 하나는 그대는 내일 아카이오이족 영웅들을 여기 아카이오이족 영웅들이라는 것은 이제 그 구원자들입니다. 그 구원자들을 회의장에 소집해 모든 이들에게 그대의 결심을 말하되 신들을 증인으로 삼으시오. 그대는 구원자들에게 각자 자기 고향으로 흩어지라고 이루고 한마디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그 구원자들에게 더 이상 나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이지 말고 그렇죠. 그들로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역할을 대신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죠. 하여금 냉정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가 네 삶의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용감하게 네 권리를 찾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조언을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아버지를 찾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오기까지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고 네가 가서 능동적으로 네 삶이니까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살아있는지 아버지가 어디에 살아계신지 네가 가서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하고 돌아와서 그 문제가 확인이 되어야 네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에게 이제 삶의 문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해결을 하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또 조언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멘토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멘토의 이름이 아까도 말했지만 멘토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쓰죠.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멘토라는 사람은. 그래서 나온 말이 멘토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대는 더 이상 어린애 같은 생각을 품어서는 안 돼요. 이제 그럴 나이는 지났어. 아니면 그대는 고귀한 오레스테스가 이름난 아버지를 살해한 살부지수인 교활한 아이기스토스를 죽여 온 세상 사람들 사이에 어떤 명성을 얻었는지를 듣지도 못했단 말이요. 이 얘기는 먼저 서론 부분에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죠. 아가멤논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클리타임레스트라가 자기 정부 그렇죠. 정부와 이제 짜고 아가멤논을 살해하죠. 예, 그 전반적으로 했죠. 예. 자, 계속해서 클레시오 후세 사람들까지 그대를 칭찬하도록 말이요 라고 아테네가 멘토르로 변장한 아테네가 텔레마코스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른이 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디세이아의 가장 중요한 주제 두 가지. 하나는 성장의 이야기, 하나는 귀향의 이야기. 그렇죠. 자, 지금 텔레마코스가 물론 성장 이야기는 이제 사군까지니까 분량상으로는 물론 몸 이야기보다는 작지만은 이렇게 주제상으로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때 이제 성장 부분이 있죠. 그 구원자들에게 어느 때보다도 당당한 모습으로 내일 아침 회의장에 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 보고 모두 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텔레마코스의 당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제 방 안에서 텔레마코스는 양털이 쌓여서 아테네가 일러준 그 여행을 밤새도록 마음속으로 궁리했다라고 말하면서 1권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텔레마코스가 배를 타고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내일이면 떠나게 되는데 그 여행에 대해서 상상하는 그런 텔레마코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1권을 끝내면서 오디세이아 전체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권에서 4권은요, 텔레마코스가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험을 떠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이아 전체 이야기 가운데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5권에서 8권은 지금 오디세우스는 어디에 붙잡혀 칼립소에 있죠. 있냐면 칼립소에게 오규기의 섬에 붙잡혀 있죠. 그래서 그 오규기의 섬에서 칼립소에게 자, 요 이제 내용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9권에서 12권까지가 오디세이의 모험을 해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13에서 24권은 오디세우스와 아들이 귀향하는 겁니다. 그 섬에서. 그죠? 이게 이제 전체적인 구성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디세이아 2권으로 넘어가서 부분 나눌 수가 있죠. 앞부분에 1권부터 4권까지는 텔레마코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가 20년째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디세이아의 앞부분은 아버지의 부재가 가장 큰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신화에서도 아버지의 존재에 관한 신화가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대표적인 것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할 수 있겠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서양의 사상사 또는 철학사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번에 했죠. 우리는 다 웨디푸스라고도 하고 그죠? 웨디푸스 컴플렉스. 지금은 프로이트 심리학, 정신심리학 분석에서도 이제 사용된 용어죠.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통해서 인간의 욕망과 좌절, 또 인간의 넘어가고 자율적인 판단과 그다음에 또 크로노스 이 정- 컴플렉스라는 표현도 있죠. 우리가 그리스 신화 앞부분에서 크로노스 배운 기억나죠? 자기 자녀들 태어나는 족족 잡아먹었죠. 그죠? 성적인 한 개인으로서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성장하는데 방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이걸 있고요. 크로노스 우리나라 컴플렉스라고 역사 하죠. 가운데도 네. 영조가 이 크로노스 컴플렉스에 시달리게 됐죠.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서 결국 죽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우를 범하게 되죠. 이 크로노스 컴플렉스는 불성의 과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버지 과잉 현상. 그래서 아버지의 불성과 아버지의 부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과거에 좀 있습니다. 그랬죠. 가부장제사 할 때. 그죠? 또 우리가 제가 영상에서 이것도 찍었는데요. 파이톤 컴플렉스도 이것과 관련이 있죠. 아버지 부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 컴플렉스가 아버지 과잉이라고 한다면 이 파이톤 컴플렉스는 아버지의 결핍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버지 부재. 그래서 어린 시절에 겪은 애정 결핍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강박증 이런 것을 일컬어서 파이톤 컴플렉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도 결국은 이 파이톤 컴플렉스도 아버지의 부재가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게 전부 이제 신화에서 이런 용어들이 생겨난 겁니다. 신화의 내용과 관련이 있지만, 그죠? 그래서 이런 무슨 콤플렉스 하는 게 전부 신화 내용을 우리가 알면은 이해하기 쉽죠. 예. 자, 오늘 우리의 주인공인 테레마코스도 역시 아버지의 부재를 겪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 아버지의 부재를 겪어서 지금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굉장히 저번에 슬픔에 빠져 있고 앞에 20살 청년이 무기력하게 자기 주변에 압도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떠나서 그 아버지 부재 상황을 해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텔레마코스에게는 이 컴플렉스 자를 잘 안 붙이죠. 뭐 학자에 따라서는 붙이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텔레마코스는 모험자를 많이 붙이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그가 아버지 부재가 심각한 것이었죠. 그에게도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 아버지 오디세우스는 어떻게 된 것인가. 트로이 함락까지 생존했던 다른 모든 그리스 연합군 다 장군들은 돌아왔는 대부분 거죠. 귀국 도중에 난패당해서 죽거나 아니면 고향에 돌아와서 잘 살고 있는데 최소한 소식은 알 수가 있는데 왜 아버지 오디세우스만 행방불명이란 말인가. 그렇죠. 오디세우스의 집에 머물면서 멋대로 재물을 집에 추대고 나왔죠. 있었어. 이 페넬로페에게 결혼하자고 청혼을 하게 됩니다. 늠름한 모습으로 회의장에 입장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이 텔레마코스는 컴플렉스 또 이거 선정이죠. 자, 컴플렉스라는 이름을 잘 안 쓴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부재임에도 불구하고 컴플렉스라는 표현보다는 그는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생겼던 자신의 삶의 커다란 문제를 모험을 떠나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대면하고 직면하는 것으로 그가 그 문제를 풀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모험을 떠나게 되는 것. 기본적으로 이 모험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뜻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또는 내 힘으로 벅찬 어떤 도전 상대, 어떤 도전 과제를 감당하는 것, 어떤 과제들을 도전해서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모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지금까지 나의 수많은 훌륭한 재물을 탕진했거늘 그것 자, 아테나 여신의 조언대로 이제 회의를 소집해서 구원자들한테 여기 대사가 나오지만 서사시 그대로 인용했죠. 구원자들이여 그대들은 지금까지 나의 수많은 훌륭한 재물을 탕진했거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단 말이요. 여태 나는 어린 아이였소. 그러나 나도 이제 남의 말을 들으면 그 말 뜻을 알아들을 만큼 컸고 마음속에 기계가 자랐으니 앞으로 나는 그대들에게 사악한 죽음의 운명을 가져다 줄 작정이요. 필로스에 가던 내가 여기 이 나라에 머물러 있던 말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당당하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을 합니다. 이 독수리는 이제 고대 그리스 신화 속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제우스를 상징하는 그런 새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나타났기 때문에 독수리는 이제 그 제우스가 존경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이제 독수리 아닙니까? 그죠? 하늘에서 밑을 다 이제 내다보는 내용이니까 불 켜면 안 되는데요. 나는 자, 심심을 조용히 하세요. 구원자들이 위축됩니다. 아빠 수업 그러나 듣는데 잠깐 위축되었을 뿐 그들은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음. 자, 아테네의 도움으로요. 텔레마코스는 은밀하게 필로스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자, 그가 필로스로 떠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필로스에는요, 바로 네스토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네스토르는요, 이제 우리가 일리아스에서 보면 그리스군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노획장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군영에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네스토르가 나서서 중재하고 그렇죠. 지혜를 내고 연자죠. 또 방책을 네. 내는 것을 우리가 일리아스를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는 그리스 총사령관인 아가멤논도 네스토르의 말은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필로스 여기가 지금 펠레폰네소스 지금으로 반도죠? 말하면 펠레폰네소스 반도인데요. 펠레폰네소스 반도 끝자락에 필로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의 왕이 바로 네스토르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스파르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스파르타의 왕이 바로 메넬레우스죠. 트로이 전 여러분 트로이 전쟁도 그렇고 여러분 영화 그 뭡니까 300기가 영화 제목이 갑자기 안 나. 거기서 이제 나오죠. 예. 전쟁의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메넬라우스입니다. 그 다음에 펠레폰네소스 반도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조그만 이타키아라는 섬이 있습니다. 바로 오디세우스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여기- 텔레마코스가 이 이타키아에서 이타키입니다. 예. 여행을 떠나서 필로스와 스파르타로 아버지의 소식을 찾아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3권에 넘어가면요. 필로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텔레마코스 일행에게 네스토르가 환대를 베풉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크세니아,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은요. 문명과 야만을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이방인들 또 나그네를 만나게 되면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들에게 먼저 음식을 대접한 후에 그렇죠. 그 나그네들 중에 신들이 나그네로 변장해서 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답니다. 뭐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문명과 야만의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척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궁금한 것을 묻는 것이죠. 크세니아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은 바로 오레스테스에 관한 이야기죠. 네스토르가 들려줬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돌아온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이 아가멤논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의 아내 클리타임메스트라와 이제 아이기스토스, 정부 아이기스토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 오레스테스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자기 어머니 클리타임메스트라와 그의 정부 아이기스토스를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오레스테스는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엄마를 죽이는 것이 됩니다만은 또 아버지 입장에 보면 아버지를 복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대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듣더니 이 텔레마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하게도 나에게 못된 짓을 꾸미고 있는 구원자들의 모욕적인 범행에 응징할 수 있도록 신들께서 나에게도 그런 힘을 주셨으면 좋으련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오레스테스는요, 이 텔레마코스에게 있어서는 이제 롤모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대만족을 줄 수 있고 롤모델 그런 역할을 하지만 뭐 이제 그 오레스테스 같은 경우에 또 그 뒤에 운명은 또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자기 어머니를 죽이게 된 그런 내용 우리가 저번에 했죠. 일장일단의 사실이 있습니다. 예. 아이가 성장해서 어린아이 상태를 버리고 어른이 되어서 자기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자신 인생의 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어른의 모습으로
자, 그 얘기를 여기서는 비춰주는 좀 것이죠. 긍정적으로 이제 네스토르는 트로이에서 네. 돌아온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오디세우스에 관한 소식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소식은 알 수 없었으나 그의 아들 페이시스트라토스가 길잡이가 돼서 메넬라우스가 있는 스파르타까지로 그를 데려다 주기로 합니다. 지금 네스토르와 작별하는 텔레마코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페이시스트라토스가 텔레마코스를 태우고 메넬라우스가 있는 스파르타로 방문하게 됩니다. 사고는요, 그래서 라케다이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라케다이몬이라는 뜻이 스파르타가 위치한 그 지형, 그 지방을 일컬어서 우리가 라케다이몬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스파르타인들을 라케다이몬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일리아스에서 헬레네가 다시 살펴볼 수가 나오죠. 있었죠. 네, 트로이 자, 전쟁에 텔레마코스 일행이 또 스파르타 왕 원인이 되기도 했죠. 메넬라우스와 그의 아내 헬레네에게 환대를 받습니다. 이제 헬레네는 트로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죠. 그런데 이 메넬라우스는 이곳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즉 트로이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7년이 걸렸기 때문에 비교적 오디세우스에 관한 최신의 소식을 그는 알 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들이 트로이 전쟁에 있었던 오디세우스에 관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회상을 하자. 그 트로이 목마를 구상한 게 오디세우스 아닙니까? 오디세우스 때문에 어쨌든 그 전쟁이 끝나게 됐는데 결국 그 오디세우스가 지금 다 이제 고향으로 복귀했는데 혼자서만 지금 복귀 못한 거니까, 그죠? 아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듣고 있던 텔레마코스가 오열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한 번도 이제 오열한다는데 이제 이게 오탑니다, 그죠? 보지도 못했던 그의 아버지에 관한 무용담을 듣자 그의 마음속에서 차오르는 그런 눈물을 겨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돼서야 이 메넬라우스가 오디세우스에 관한 소식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신과 아내가 그리스로 돌아오는 길에 이집트까지 가게 됐고요. 그곳에서 예언자인 바다의 노인 프로테우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프로테우스라고 하는 바다 예언자에게 아버지의 소식이 들려왔던 겁니다. 오디세우스는 바다를 떠돌고 있다. 그리고 그가 오기귀의 섬에 칼립소 여신에게 붙잡혀 있다는 그런 얘기를 그가 드디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꿈에도 듣고 싶었던 아버지에 관한 소식을 그가 듣게 된 겁니다. 한편 이제 이때 사건의 말미에 보면 이타키에서 구원자들이 텔레마코스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또는 텔레마코스가 돌아왔을 때 그가 탄 배를 난파시키고 텔레마코스를 제거하고 페넬로페를 누군가 차지하며 텔레마코스의 재산을 그들이 뺏어갈 것을 모의하는 그런 장면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 오디세우스가 돌아와서 이 구원자들을 전부 응징하고 죽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면 죽이지까지는 않았겠지, 그죠? 그냥 그 사람들을 이제 돌려보낼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다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있죠. 예. 사고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아버지의 부재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아버지의 부재는 성장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가 어른이 되기를 그가 요구를 받는다는 것이고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삶의 문제를 아버지에게 맡기지 않고 어른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어른이 되어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부재가 컴플렉스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텔레마코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부재는 성장이고 어른, 오히려 자기가 성장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그죠? 이게 좀 콤플렉스가 아니고 동기부여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디세우스의 몸과 관련해서 저번 시간에 좀 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그 저번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이 아들이 아버지를 찾는 과정에서 아들의 성장 이야기 부분을 조금 더 초점 맞춰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디세우스의 몸 경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 뒤에 이제 귀향해가지고 거짓 차림을 해가 귀향해가지고 이제 그 구원자들을 물리치고 자기가 다시 자기 왕국을 되찾는 내용은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아들 이야기 제4권까지 해당되는 내용을 좀 보충을 했고, 시간 관계상 그 오디세우스 이야기는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했던 거 자꾸 하면 여러분 지겹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디세우스와 관련해서 그 뒤에 오디세우스가 말년에
또 이제 흰머리가 희끗희끗하게 났어도 자기가 이 사람은 한 곳에 그때 역마살이라는 이야기 제가 했죠. 노년에도 이분이 계속해서 막 편안하게 아내와 자식과 함께 여생을 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기가 몸을 떠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오디세우스가 갖는 어떤 상징성, 그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죠? 우리가 전반부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오늘 보충을 했으니까 이 정도 하고 오디세우스도 마치겠습니다. 지금 35분, 이제 40분 다 돼 가는데 35분 넘네요. 자, 이렇게 이제 마치고 이제 2주 정도 남았으니까 얼마 안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총 정리하면서 그리스 로마 이제 신화 내용을 우리가 쭉 봤는데 이제 신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리스 로마 문화, 그죠? 이 서양 문화의 어떤 두 토대를 얘기하자면 기독교와 그리스 신화라고 합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영향력이 깊은 분야가 그리스 신화인데 로마 신화라도 사실은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의 이름을 개명하고 약간의 보충을 한 거니까 결국은 그리스 로마가 아니고 그리스 신화라고 사실은 보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남은 일정은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또 빠진 에피소드는 아무래도 이제 사랑과 관련된 신화들이 일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제가 찾아서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거의 다 끝났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 내용이. 자, 오늘 오디세우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남은 시간 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